지난 20여 년간 한국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온 배경은 초격차로 불린 기술력이었습니다. 후발주자가 되면은 항상 또 끌려다녀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같은 일을 하고서도 이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엔비디아와 TSMC 같은 비메모리 기업의 패권이 강화됐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그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031년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필요한 인력은 30만 4천 명인데 7만 6천 명가량 부족할 걸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박사 등 핵심 연구 인력이 필요에 비해 가장 부족할 거란 분석인데 그나마 양성된 핵심 인력도 중국과 미국에 빼앗기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회사에 가면 주축인 연구자가 한국 사람이다.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에 가면 주축인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내에서는 합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정부의 지원을 얻은 중국 업체들의 한국 인재 영입은 공세적입니다. 처음에는 제품 설계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단계라 설비를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연봉은 최소 2~3배 이상은 될 거고 3년 전 정부는 15만 명의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산업에 혁신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삼성전자 등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학과에선 정원의 2배 가까운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현직 반도체 연구원은 사무실의 월말 풍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이제 팀장님 돌아다니면서 너 몇 시간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휴게 시간을 올려 근무 가능 시간을 확보하는 편법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미리미리 근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다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요를 올리거나 품질을 개선시키는 것 자체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 내심혈 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으로 3개월 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고 연장도 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제를 놓고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이 자사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연장 요건이 이제 좀 까다로워서 현재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 단위로만이라도 조금만 늘리면 그래도 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최대 쟁점이 되며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특별 연장 근로 1회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여야, 노사의 타협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계 1위인 타이완의 TSMC. 지난해 매출 900억 달러, 영업이익률 45.7%, 시장 점유율 67%의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첨단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 생산한 결과입니다. And we have a very tight capacity and cannot even meet customers' need. 6년 전 삼성전자도 향후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19%였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절반 이하로 줄었고 TSMC와의 격차는 8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젠 중국 업체의 추격까지 의식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계에선 지난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적자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유일하게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 40-50%씩 성장하는 게 AI 서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티어 1의 그 반도체를 삼성이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진은 메모리와는 다른 파운드리 사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In the foundry sector, you need to, it's not just about your technology, but also you need to listen to your customer, to listen to their feedback about your technology, and you need to adjust all of your technology to fit in the customer's needs. 기술 신뢰성과 난이도를 설령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삼성한테는 최소한 4-5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경영 진단에 들어갔는데 갈수록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는 파운드리도 조만간 점검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2016년 중국 정부 투자로 설립된 창신메모리입니다. 중국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국 업체들의 주력인 D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4.8%였던 중국 업체들의 전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올해 말에는 10%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I think mainl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ecause that they have some subsidy from the government, and also if you're like your client is willing to adopt the China product, it also has extra subsidy. 지난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수출 비중은 35.8%로 2년 만에 15.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산 범용 D램을 대체한 영향이 컸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데이터 센터 등에 쓰이는 최신 DDR5 양산에 나서는 등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혔습니다. 최근 전문가 설문조사에선 중국이 대부분의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을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한국을 한 5-6년 전부터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호황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 시점을 놓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진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HBM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였던 거고 하이닉스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켰던 거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고가 제품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저가 제품 시장에선 창신 메모리의 압박을 받는 삼성전자를 호두 까는 기구에 낀 상황으로 묘사한 전문가 평가를 실었습니다. 1990년대 D램 시장에서 일본이 사라졌던 경험을 이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